다우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3월 이후 첫 번째 25,000포인트 돌파가 만들어졌습니다. 25,000포인트 돌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어떤 급락세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해소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시장을 밀어 올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또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저평가보다 고평가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퍼주, 가치주 이런 투자가 아니라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성장주에 베팅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보안법, 자 오늘 이제 전인대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홍콩 보안법은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실행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거 알아볼 텐데요. 홍콩 보안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지금 사상 최저치로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7.2위안, 달러당 7.2위안 거의 위협하고 있는데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벤트 많아요. 자, 주 후반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벤트가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통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제정,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홍콩의 자치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 하면서 또 압박감을 키워가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 이야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각국에서 지금 현재 상황의 어떤 타겟점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 부양, 경제활동 재개 등등에 대한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나쁠 게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막 매수를 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우지수가 25,000포인트를 넘어갔어요. 첫 번째로 3월 이후에 첫 번째로 25,000포인트 돌파를 하게 된 건데, 자, 이렇게 25,000포인트, 나스닥은 이미 이전에 넘어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이미 이전에 넘어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200? 그 정도, 2,300포인트?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던데, 어쨌건 다우지수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지금 질병과 관련된 이런 증시 급락, 이 변동성이 커졌던 바로 그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 이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 단계로 들어가서 양국이 서로 서명을 하고, 자 이제부터 증시 한번 달려볼까 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출발 지점으로 돌아간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의 25,000포인트 돌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하게 변동성을 회복해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제부터 한번 달려볼까 바로 그 선상에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 뉴스들이 어떻게 이 매스컴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좀 집합을 시켜봤는데, 3월 이후에 첫 번째 25,000포인트 돌파를 했다. S&P 500도 200일 이평선을 뚫었다. 즉 장기 이평선을 뚫고 넘어갔다. 골든크로스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오랫동안 주식에 투자해온 사람들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투자 심리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같이 올랐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회복기금에
대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복기금에 대한 제안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긴급적으로 자금을 좀 융통을 시켜가지고 도와주자 이런 식이죠. 그 규모가 무려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1,000조 원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금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이제 그 유럽 회원국 쪽에서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반대한 게 많았어요. 특히 독일 쪽에서 사실상 이제 EU의 그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선진국, 대장격이 바로 독일이거든요. 돈도 가장 많고, 또, 입김도 가장 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 안에서는 독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부분인데, 독일이, 우리가 부담한 건 너무 이거 정말 부담스럽다. 부담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디폴트 될 때 돈 좀 주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분담금을 내주는 거 EU라는 그 EU 하나만으로 EU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장점도 좋지만 이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지출이 나가고 너무나 국가들은 너무나 이제 이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반대한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의미로 접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긴 했는데, 독일은 여전히 부담이 되는 거죠. 돈 내는 입장은 항상 부담스러워요. 뭐 돈을 받는 입장은 이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돈을 내는 입장은 네, 그 돈이나 돈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계속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가 마음을 조금 바꿔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찬성. 그래서 일단 1,000조 원째에 대한 그런 EU 집행위원회의 회복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돼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뭐 유럽 경기 살아나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호재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봉쇄령 완화 기대감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 증시 50개 주 전부 다 경제 제재가 풀려있는 상태죠. 봉쇄가 풀려있는 상태라서 이제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증시는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 네. 뭐 너무 낙관을 가지는 것은 조금 어렵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이 변동성을 줬었던 이 질병의 상황이 종식이 될 것이다. 이제 끝나간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뭐 확진자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어도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 정도 통제를 통해서 이 정도 규모의 확진이라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그 통제를 잘 하겠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만 재개가 된다라면 사실 뭐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뭐 호재, 악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사실 그것만큼 증시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벤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이제 2100에서 2300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100에서 2300이라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스피도 손실 다 극복을 하고 이제 출발선상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 이전 포인트 돌파한 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추가 상승이 주 후반에 어떤 투자 심리 개선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밀어 올려지게 된다라면 네, 충분히 가능한 수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2200이나 2300이나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이제 변수가 조금 많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도 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것은 유동성이 얼마만큼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제로금리에 근접한 상태에서 마이너스까지도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조금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서 더 많은 격차를 벌리게 된다면 한국 은행으로서는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도 같이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시장에 돈을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를 0.5%포인트까지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도 사실상 뭐 제로금리에 가깝게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일단 시장에는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요것 역시도 뭐 나쁜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이 변동성이 있기 바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래 가려던 길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금리를 이제 오늘 인하하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 증시에는 약간의 활력이 불어질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뭐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소식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 시장, 해외 시장 이야기 다 들여다보면 경제 활동이 재개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라서 나쁜 부분은 없다. 좋은 소식들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소식에서는 나쁜 소식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보다 고평가, 여기에 진입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가치주 투자보다도 성장주 투자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카카오, LNC바이오, 네이버 이런 성장주의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성장주 강세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그 전제 조건 하나 다른 게 있잖아요. 2000선 재진입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성장주들의 움직임들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2000포인트에 돌파를 하게 되니까 사실 증시 주변 자금에 대기 중인 자금들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야, 이거 봐라. 그냥 가는 것 같다 생각해서 막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보통은 상승장에서 막 뭐라 그럴까요?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매수의 어떤 힘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즉, 매수의 힘이라는 것은요, 전통적인 가치주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증시가 올라가는데 사실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한 10% 정도 올라올 때 중소형주는 50% 넘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저평가보다 고평가된 주식이 더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이 수익 내기 좋은 장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어지간한 종목들은 매수의 힘으로 다 밀어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다치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았잖아요. 이게 증시가 계속 내려가고 손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자꾸 찾게 되죠. 그래서 대형주에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대형주 사놓고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망하지 않죠. 망하지 않는데 수익이 안 날 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그런 주식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다트 돌려가지고 그냥 다트 집어던져서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날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 또 종목의 적중률이 좋은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시장의 어떤 흐름과 같이 편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단은 계좌의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고평가인 종목, 성장주,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경제 회복, 주가의 상승에 따라서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 시장의 관심은, 지금 고평가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는 그런 성장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지금 증권사 연구원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하반기에는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지속이 되고 기업 실적이라든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네, 시장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2100, 2300포인트는 바로 근접하는 수치이고 그것을 더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라면 성장주, 고포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장주, 고포주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추세였을 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단기간에 그냥 갑자기 수직으로 쫙 치솟았어요. 뭐 상한가 2방, 3방 올라가서 고평가를 만들었어. 그 상황에서 네, 주가가 더 올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투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조심을 하되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다소 퍼가 높더라도 다소 고평가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할 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치주 이런 쪽 접근보다도 이 중소형주, 성장주,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신고가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미 이제 우리들은 시황을 통해서 거의 뭐 한 달여 전부터 네 이런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향성 지금 잘 잡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 불안한 이야기 좀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질문도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홍콩 보안법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은, 이미 이제 홍콩 보안법이 왜 생겼는지, 왜 홍콩 시황에 있었는지, 이제 지난 주말 시황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원인들을 통해 가지고 미중 간에 서로 정치적인 이슈, 견해,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싸움을 벌이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핑계, 그런 쪽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위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홍콩을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한다라면 결국에는 홍콩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데 실패하게 될 테고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지금 전인대에다가 표결을 붙이기로 했는데 뭐 전인대에 올라간 안건이 반대가 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인대에 올라갔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에 일단 거의 100%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홍콩 보안법을 뭐 표결하지 않겠다.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산당 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선제적인 부분을 했죠. 홍콩이 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홍콩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전 포석이에요. 홍콩 너희들에 대한 관세를 중국과 같은 그런 구분으로 짓겠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자유거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세금 우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홍콩이 만약에 중국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 중국에게 매기고 있는 그 관세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 너희들이 하는 말 아니냐. 홍콩도 중국이다. 홍콩도 중국법에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 홍콩에 대한 무역 관세도 당연히 중국 너희들에게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홍콩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 허브의 역할이라든지 교역량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건 중국은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정치냐 경제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정치가 우선이죠. 그리고 그 정치의 수단으로 경제 활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붙여넣기 때문에 보통 정치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과 관계없이 이 국가 체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은 그냥 통과
시킬 수밖에 없고, 미국 너희들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는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다른 식의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업들에 대한 제재,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뭐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을 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에서 이걸 걸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만 놔둬버리게 된다면 홍콩의 관세가 좀 올라가는 것으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너희들 관세 올려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 책임론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중국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책임론, 이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뭐 달나라로 뛰어갔는지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책임론 어디 갔어요? 네, 책임론아, 네, 불러봤는데 안 나와. 그죠?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지?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우리가 제정을 하고 너희들은 관세에서 이득을 얻어라.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네, 중국은 정치적 안정성을 얻게 되는 거고. 미국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된다라면은 요거 진짜 네, 기가 막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소름 돋는 네, 그런 네, 싸가지들이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식의 어떤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임론에 대한 부분이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해서 지금 뭐 홍콩의 관세가 올라가고 중국은 이런 체제를 가져갈 수 있다라면 무역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무역 분쟁을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홍콩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해버리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홍콩 국민들만 엿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누가 엿을 먹든지 간에 경제적인 포인트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도 좀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꼼수를 좀 쓰고 있죠.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이거예요.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중국은 재정적인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미국이 관세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재정적인 적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불안해진다 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개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왜? 이 관세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환율이 방어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세금이 만약에 1% 올라갔다. 근데 환율이 1% 올라갔다. 쌤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이 어느 정도 된다. 사실 핑계거리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환율의 상승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됐을 때 미국이 이번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또 환율 조작국이니 아니니 등등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환율이 7.2 위안대 넘어서가지고 계속 치솟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지들끼리 암묵적인 동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시장의 뉴스를 가지고서 제 마음대로 각색하는 것입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홍콩을 통해서 관세 인상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 상승이 조금 진행됨에 따른 그런 관세 상승에 대한 상쇄 효과를 같이 얻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속 공방전을 벌이는 거죠. 네, 서로 자기의 이득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가 네, 소름 끼치는데, 그죠? 네,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의구심이에요. 그냥 뭐 이번에 시황에서도 제가 설명을 그냥 객관적으로 드릴 만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팩트는 딱 그겁니다. 전인대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은 홍콩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보는 것처럼요. 그냥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라면 진짜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면 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들 생각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시고요. 어쨌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에 나와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온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거 겪어보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변수로서는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악재,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뭐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을 핑계로 얘네 때문에 빠졌어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3월 이후에 첫 번째 25,000포인트 돌파를 했다. 다우지수. 좋아요. 그래서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고 상승에 대한 배경은 경제활동의 재개, 경기 회복이 가장 주요한 골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지금 저평가 종목들보다 고평가를 사라, 더 올라간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시장이 강세일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저평가 주식, 고평가 주식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 고평가 주식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시장 좋을 때는 고평가가 아니라 뭐 중평가, 뭐 저평가 이런 거 사도 다 수익은 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냥 뻔한 이야기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안화가 사상 최저 가치를, 즉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또 아침 드라마 같은 스토리 조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50달러에서 70달러로 뛰어오른 주식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상승세를 타고 50달러까지 오른 주식이 다시 45달러로 후퇴하는 현상은 마치 무언가가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움츠러 있는 것과도 같다. 이것이 바로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목표 주가는 100달러인데 일단은 5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상승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 살짝 들어와 줍니다.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튀어나가면서 목표 주가 100달러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눌림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눌림목이란 뭐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심리적인 부분으로 많이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공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은 좀 어렵고요. 눌림목 강의가 있으니까 눌림목 강의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 강의는 유튜브 성투사 채널에 보시면 주식 배우기에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채널 홍보까지 됐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좋은 결과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미국장이 일단 아침에 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장중에 이제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한 부분으로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외국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중 시황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